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시큰둥이였던 거네요. 둘 다 서로에게 맞는 서로의 그런- 언어를 몰랐던 거죠. 그렇죠. 네,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되지를 않았던 거죠.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책 기획자 김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책을 좋아하는 토비동물병원 원장 박노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시큰둥이 고양이에요. 시큰둥이 잘 안 쓰는 말이어서 재밌어서 일단 제목이 눈에 띄었고 표지에 뒷모습이 보이는 고양이, 이것도 인상적입니다. 일단 굉장히 시큰둥한 고양이가 주인공일 것 같은데 첫 장면부터 굉장히 재밌었어요. 고양이를 키우자고 조른 지 427일째 되던 날, 많은 댁에서 보면은 반려동물을 처음 집으로 데려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되고 1년도 가족, 넘게. 온 그죠? 가족이 모두 네. 동의를 해야 되고, 대부분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쪽은 자녀들이고, 엄마나 아빠는 반대를 우선하겠죠. 지금 여기서도 그림에서 딱 보면은 이렇게 표정에서 딱 보면은 꼭 아이와 키워야겠니? 부모의 표정이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그런데 그림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쇼핑하다가도 고양이, 침대에서도 고양이, 눈사람도 고양이 모양으로 만들고. 그죠?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10번도 더 봤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새로운 그림이 보이면서 굉장히 웃음을 짓게 하더라고요. 그림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목욕할 때도 고양이 귀 만든 거 보세요. 고양이 귀 만들고, 고양이 그림 그리는 건 너무 당연하고, 냉장고에, 그쵸? 온통 고양이. 제발요, 제발요, 고양이, 고양이. 이래서 드디어 427일째 되던 날,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나요? 밥을 줘야 된다, 화장실을 치워야 된다, 벼룩이 있고, 고양이들은 털이 날리기도 하고요. 알러지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어요. 털이 날리고 그러면 구석 가운데 털이 차곡차곡 쌓여서 먼지와 함께 방을 더럽히기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여기 이 책의 주인공이 돼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특이하게도 하루에 20분씩 책을 읽고라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게 재밌었어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 책의 열쇠가 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표정이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에요. 고양이 키운다, 고양이 키운다, 고양이 키운다 이러고서 엎드려 있는데, 저는 발견 못한 점을 우리 원장님 얘기를 해주셔서, 이 자세가 뭐라고요, 원장님? 바로 딱 봤을 때 고양이 자세죠. 꼬리를 바짝 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발로 표현하고, 아주 행복해하는 고양이 모습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졌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10번 보면서도 그냥 기뻐하는 걸로만 봤는데, 역시 수의사 선생님은 다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얘가 고양이 모션을 하면서 고양이를 키운다고 지금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기묘 보호소에 가서 이 중에서 어떤 아이를 데리고 갈까 하다가 딱 얘가 선택한 아이가 푸키라고 써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푸키라는 이름은 나는 아니야. 이 아이의 이름은 맥시밀리언 오거스티스 그자비에 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거창하게 지어주죠. 저희는 이 이름이 혹시 어딘가 있는 이름인가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던가요? 맥시밀리안, 아우구스투스, 그자비에 다 사람 이름인데, 그걸 다 아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던 모양이에요. 다 그걸 묶어서 이름을 맥스라고 지었어요. 이 긴 이름을 검색을 해보니까 시큰둥이 고양이의 이름이라고 나왔거든요. 맞췄어요. 다들 검색을 해본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름이 기니까 줄여서 맥스라고 하자 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지금부터 이제 맥스가 된 거예요. 맥스를 집에 처음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해주고 싶은 게 많겠어요. 온갖 장난감에 먹을 거에 그다음에 간지럼을 태워보기도 하고 농담을 던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아이는 제목대로 시큰둥한 거죠. 시큰둥이 고양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람과는 달리 귀염둥이 요즘 개냥이도 많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식구들은 좀 얘 별론데? 쟤는 뭘 해도 시큰둥해 하고 다른 식구들에게는 약간의 외면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네,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시큰둥이 고양이 맥스는 오히려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를 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맥스 입장에서는 그게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저는 굉장히 너무나 익숙한 행동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동물병원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딱 이런 행동들을 해요. 어떤 행동들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앞부분에 보면은 고양이 맥스가 지금 아이가 좋아서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행동들, 아이가 놀아주려는 의도에서 하는 행동들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금 보면은 아빠의 그리고 삼촌의 엄마의 그 자리에 와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차이들이 보면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라는 고양이와 고양이가 바라는 사람 그 사이에 높이차, 시각 차이가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왜 맥스는 내가 음식을 줘도 놀잇감을 줘도 아무 반응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맥스는 자기가 재미있어 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편하게 하는 행동들을 할 때 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지? 둘 다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었던 걸로 판단이 돼요. 이게 딱 대비가 되거든요. 사람이 맥스한테 해주고 싶은 건 굉장히 많아요. 장난감 이거 가지고 놀래? 이거 먹을래? 간지럼 태워보니까 너 웃어볼래? 농담을 막 던졌을 때 너 웃어야지. 그러는데 그냥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딱 반대로 맥스, 이 고양이가 사람한테 아빠가 신문을 읽고 있으면 와서 신문 위에서 비비적거리고 엄마가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신발에다가 머리를 들이밀고 그 다음에 누가 뜨개질을 하고 있으면 뜨개질 하고 있는데 팔 꿈치로 들어와서 또 귀찮게 하고 그러다가 얘는 뭐 토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실수도 하죠. 꼬리를 흔들다가 뭐 버터를 휘젓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대로 이 맥스가 우리한테 사람한테 하는 어떤 행동이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완전히 서로 입장만 다를 뿐이지 서로에 대한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를테면은 네. 지금 맥스가 아빠 앞에서 꼬리를 막 살랑살랑 흔들거나 그리고 엄마의 신발에 주둥이를 들이밀고 막 이렇게 냄새 맡듯이 뭔가를 하고 있거나 뭔가 발로 긁거나 그리고 두두두두 누르는 이런 행동들 그런 행동들은 고양이가 사람을 사랑할 때 하는 행동 10가지, 7가지 그런 행동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꾹꾹이, 꼬리를 들고 부비기, 부딪히기 그런 행동들을 맥스는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여기 보이듯이 아빠나 삼촌이나 엄마는 다들 하고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시큰둥이였던 거네요. 둘 다 서로에게 맞는 서로의 언어를 몰랐던 거죠. 그렇죠. 네,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되지를 않았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이제부터 이 아이에게 야, 너 약속 안 지키더라. 방도 안 치우고 책도 안 읽고 할머님한테 메일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보호소에서 선생님을 다시 오시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큰일 났죠. 빨리 어떻게든 해야 되겠어 하면서 고양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해요. 읽다 보니까 맥스가 관심이 없던 것 같더니 침대 밑에서 나오더니 아이의 팔 밑으로 들어가서 듣게 되는 거죠. 그림을 보면 맥스의 얼굴 표정들이 움직임이 차츰차츰 아이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마치 고양이가 골골골골 되는 거죠. 야옹야옹야옹 하는 것처럼 고양이는 맥스는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드디어 아이가 표현하는 소리들이 고양이에게 들어온 거고
그 소리를 좋게 들은 맥스는 아이에게 차츰차츰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골골대는 걸 잘하는 고양이와 아이의 그 책 읽는 소리가 마치 하나의 주파수처럼 합쳐진 거예요. 그러네요. 아이가 고양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지금 숙제를 하려고 사실은 네, 고양이를 다시 뺏기지 않으려고 책을 읽기 시작한 건데 소리 내어서 그 주파수에 고양이가 반응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물론 책의 내용을 듣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눈이 맥스가. 커다래지고 네. 아주 즐거운 표정을 짓고 그런데 있죠. 지금 둘이 굉장히 교감을 한 거잖아요. 그때의 이 벽에 걸린 고양이 그림하고 표정이 굉장히 더 밝아진 거죠. 아이의 표정도 책을 자기가 힘들여서 다 읽은 뒤에 만족감의 표정이 쫙 하고, 맥스를 그는 품에 안고 있고 책은 다 읽었고, 그 느낌이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잘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이 책의 클라이막스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클라이막스는 아직 남아있어요. 다 읽었다 하고 좋아하는데 이것을 부모님도 바라보고 있었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 하고 부모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이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고양이가 좋아지면서 엄마들한테 나도 고양이 하고 조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우리도 고양이 키우면 안 돼요? 우리도 고양이 키우면 안 돼요? 하고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보여주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작가가 인터뷰를 한 것을 찾아보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장면을 꼽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로부터 들었어요. 이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누가 누구의 엄마와 아이인지를 한번 짝지어 보는 것도 재밌을 거다 해서 정말, 보니까 다 한 명 한 명이 짝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런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들, 각각의 그린 고양이들하고 여기 보호소에 있는 그림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이 있죠. 여기 있는 그림, 그리고 아이들이 데리고 있는 그림, 그리고 그린 그림도 다 1대1로 다들 다 달라고. 이 아이는 포도리를 좋아하면 저 아이는 나비를 좋아하고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그림, 그 고양이를 실제로 또 그림을 그려서 엄마한테 보여주는 것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계획이 된 그런 그림책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북버디라는 그렇게 유기묘 보호소에서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해요. 이 작가가 이 이야기를 본인이 키우는 고양이 이야기로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놨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있었대요. 어떻게 결말을 지어야 이게 재밌을까, 산뜻할까, 감동을 줄까, 그거를 결론을 못 내고 계속 완성되지 않은 폴더 안에 넣어놨다가 북버디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이거다 해서 그 요소를 가지고 와서 결론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재미있게 시큰둥이 고양이, 하지만 결코 시큰둥하지 않은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